완전 다 됐는데? 짜라짜라짜짜짜짠. 이제 일어나시고요. 좀만 버티자. 마지막 시간이다. 가보자. 자, 같은 것이 있는 수를 해볼게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이거 기억나니? 어떻게 읽어? 그쵸. n 팩토리얼. 그래서 얘는 n 개를 나열할 때, n 개를 전부 다 나열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쓰죠. 근데 이 n 개는 서로 같니 다르니? 달라요. 예를 들어 뭐 3개를 나열한다. 그러면 1, 2, 3 서로 다른 3개를 나열할 때 3팩 쓰는 거고, 5개를 나열한다. 그러면 뭐 1, 2, 3, 4, 5와 같은 서로 다른 5개를 나열할 때만 이 팩토리얼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n 팩토리얼은 서로 다른 n개를 서로 다른 n개를 선택 없이 그냥 전부 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다른 n개에 대해서 나열을 하는 거지 여기에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1과 2를 나열해야 된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같은 게 있어 없어? 있지. 누가 같아? 1이 똑같죠? 지금 같은 게 포함됐어. 그러면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을 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항상 경우의 수는 직접 세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접 세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가 적다라고 한다면 직접 세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야. 무식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직접 세보자. 누구 있어? 일단 첫 번째 1, 1, 2 또 1, 2, 1 또 2, 1, 1 총 몇 개? 3개. 그래서 1, 1, 2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3개 있구나. 쉽게 알 수 있죠? 자, 근데 뭘 이용해보는 것도 가능하냐? 팩토리얼을 이용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자, 그러면 팩토리얼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팩토리얼은 같은 게 포함되면 안 돼요. 서로 다 다르다라고 했을 때만 팩토리얼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맞지? 자, 근데 이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것들을 일단 다른 걸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팩토리얼을 이용할 때는 같은 것을 일단 다른 것으로 간주하고 경우의 수를 먼저 세보는 거야. 그러면 이건 같은 게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당연히 틀리게 나오겠죠.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일단 팩토리얼을 이용해보자. 자, 어떻게 하시는 거냐? 자, 봐봐요. 자, 1과 1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는 1A, 하나는 1B 요렇게 생각하고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다르다라고 일단 간주하고.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네들을 나열한다라고 해봤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올 것 같아? 다 다르니까 3 팩토리얼 6개 나오지 않겠니? 6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1B, 1A, 2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요. 혹은 1A, 2, 1A, 1B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고요. 1B, 2, 1A 혹은 2, 1A, 1B 혹은 2, 1B,
1A 이렇게 총 6개가 나온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실제는 몇 개였어? 3개였지. 2배 크게 나왔죠. 왜 2배 크게 나왔을까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면 우리가 나열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나열했어요. 뭘 나열하지 말았어야 했냐? 1A와 1B는 사실 같은 거잖아. 그러면 몇 배 크게 나온 거냐? 이 같은 것들을 나열한 것만큼 크게 나온 거예요. 이 같은 거 지금 몇 개? 2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뭐야? 2 팩토리얼이지. 그래서 원래 경우의 수가 3개인데 3개보다 지금 2 팩토리얼만큼 더 크게 나와서 6개, 3 팩토리얼이 된 상황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계산을 하기 위해선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냐면 일단 이 3개를 다 다르다라고 봤을 때는 3 팩토리얼 이게 지금 경우의 수겠죠. 근데 이거는 원래 경우의 수보다 2배 큰 상황이야. 그러면 2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2로 나누시면 되는 건데 2라기보다는 이 2개를 나열한 경우의 수 2 팩토리얼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6 나누기 2니까 3이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3 팩토리얼 얘의 의미는 뭐냐면 일단 전체를 다 다르다라고 간주하고 나열을 하는 거죠. 지금 이 3개를 다 다르다라고 간주하고 일단 전체를 나열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히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게 있는데 다르다라고 간주한 거잖아. 그럼 몇 배만큼 크게 나오냐? 같은 것들을 나열한 것만큼 크게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이 팩으로 나누어 주셔야 된다. 이 나누는 기준은 뭐냐? 같은 것들을 나열하는 것.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세 번째. 뭘 이용하실 수도 있냐면 조합을 이용하실 수도 있어요. 자, 조합 이용하는 건 되게 심플한데 봐봐. 자, 결국 1, 2 총 3개를 우리가 나열을 하는 거지. 근데 1이 들어갈 자리가 지금 몇 개 필요해? 1이 2개 있으니까 1이 들어갈 자리가 지금 2개 필요하죠. 맞니? 그러면 3개의 자리 중에 1이 들어갈 자리 2개를 뽑자. 이거 뭐야? 3, C, 2 아니니? 그래서 예를 들어 3개 중에 2자리를 여기를 1이 들어갈 자리로 뽑았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1 들어가게 되고 남은 자리에는 2 쓰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3C 경우의 수 3 이렇게 쓸 수도 있고 1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2가 들어갈 한 자리 뽑아도 괜찮지 않니?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2가 들어갈 한 자리를 뽑는다. 이거는 3개 중에 한 자리가 필요하니까 3, C, 1이랑 같죠. 근데 이 둘은 사실 같지. 그래서 어떻게 구하셔도 뭘 기준으로 삼으셔도 결과는 당연히 똑같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 조합 같은 경우엔 숫자가 좀 작거나 우리가 생각할 게 좀 적다, 조건이 적다라고 한다면 조합이 쉬울 수는 있는데 문자 개수가 많아지고 뭐 수가 많아질수록 이 팩토리얼 가지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추가적으로 조합까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12번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해보자. 오나가 제일 힘들어요. 여기 지금 5시간 하시고 우리 안 듣고 있어요. 자. 12번. 자, 지금 A, B, B, C. 자, 일렬로 나열하자. 자, 일단은 2가지 방법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팩토리얼을 이용해봅시다.
자, 팩토리얼을 이용하기 위해선 팩토리얼은 전부 다 다른 것들을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을 다 다르다라고 일단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경우의 수는 일단은 6개 있으니까 6개를 다 나열하는 경우의 수 6 팩토리얼이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B와 B는 같기 때문에 나열하면 안 되고요. C랑 C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열하시면 안 되죠. 사실 뭐 나열한다기보다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데 얘는 3팩토리얼로 센 거고 얘는 6팩토리얼로 센 거잖아. 그러면 안 된다 이 얘기지. 그래서 이 600이라는 숫자는 매우 큰 숫자이기 때문에 줄여줄 필요가 있죠. 얼만큼 줄이시면 되냐? 같은 것을 나열한 것만큼 3팩토리얼, 2팩토리얼 아니니? 그래서 3팩으로 한번 나누시고 2팩으로 한번 나누시면 된다. 심플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보시면 6팩 몇이었어? 720 아니니? 3팩은 6 곱하기 2가 돼서 이렇게 날리시면 60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따라왔어요? 자, 두 번째 조합도 한번 이용해볼까? 자, 조합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6개의 자리를 먼저 마련하시고요. 자, 지금 C가 가장 많으니까 C가 들어갈 3자리 먼저 뽑읍시다. 그래서 6개의 자리 중에 C가 들어갈 자리, C의 자리 3개를 먼저 뽑읍시다. 그러면 6 C3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자리는 이제 C의 자리야. C가 차지했어. 그러면 B가 들어갈 자리는 몇 개? 2개. 몇 개 중에? 3개 중에 2개 뽑아야겠죠. 그래서 B 자리를 뽑으세요. 여기다가 3, C, 2 하면 되지 않겠니? 그러면 자연스럽게 B 안착하고 여기에 A가 들어가겠죠. 여긴 경우 상계. 그래서 6C3 몇이야? 20. 좋아요. 20이랑 3 곱하시면 여기도 60 나오는 거 보이지?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조합을 이용하시든 팩토리얼을 이용하시든 다 상관없는데 일단 조합이 더 이해하기는 쉬울 텐데 팩토리얼 가지고 하는 거가 더 중요해요. 이걸로 여러분이 좀 연습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조합은 우리가 많이 해왔으니까 익숙하긴 할 텐데 익숙하지 않은 걸 하셔야 실력이 됩니다. 자, 13번 해볼까요? 자, 7개의 문자가 있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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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D. 일렬로 나열하는 상황에서 C와 D가 이웃하지 않도록 해달라.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기억나니? 이웃하지 않도록? 자, 뭐야? PTSD요? 자, 이웃하지 않도록. 자, 일단 이웃하지 않도록 같은 경우에는 나는 뭘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하냐면 얘네들이 C랑 D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잖아. 붙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칸막이를 만들자. 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저는 칸막이를 만들게요. 그래서 칸막이 먼저 나열하시면 돼요. 그래서 C랑 D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을 칸막이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칸막이에요. 월수금이 나죠. 화목일은 이제 원기쌤이 하시는데 원기쌤은 벽이라고 하시죠. 벽을 먼저 세우죠. 전 칸막이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은선쌤 뭐라고 하시지? 은선쌤한테 배우신 분들 있잖아요. 은선쌤 뭐라 하셨어? 신경 써본 적이 없나요? 그래? 저 두 분 뭐라고 배웠어? 이웃하지 않도록.
저 뉴스타임 처음 쓰는.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굳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 말을 하지 않아? 나만 유치하게 않아? 알겠습니다. 자, 전 칸막이를 세울게요. 자, 칸막이 세우자. 자, 일단 칸막이 먼저 나열하세요. 칸막이 지금 몇 개 있어? 5개 있죠? 그래서 5개를 먼저 나열을 해보시면 하나, 둘, 셋, 넷, 5. 자, 5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일단 5팩이죠. 전체 경우의 수가 서로 다 다르다라고 본다면 5 팩토리얼인 건데 같은 게 지금 몇 개? 3개, 2개 있으니까 3팩, 2팩으로 나눠야지만 칸막이를 전부 다 나열하는 거 아니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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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한 거예요. 이게 칸막이 먼저 나열하고 여기까지 괜찮지? 자, 이 상태에서 C랑 B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칸막이 사이 공간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사이 공간 몇 개? 6개. 6개 중에 2자리를 뽑아서 나열해야겠죠? C랑 D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6P이야. C를 만약에 쓰신다면 6C 하신 다음에 2팩을 곱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6P2를 쓰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보시면 5팩은 120. 120이니까 얘는 10. 10 곱하기 6, 5, 30. 300.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넘어갑시다. 14번 해보실래요? 일단 내가 해보라고 하는 건 좀 어려운 것들이에요. 같이 생각해 본 다음에 풀어보려고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소리 나지? 칸막이랑 벽이 아니면 뭐지? 신기하네. 음. 30초만 더 해보시고 같이 볼게요. 자, 해볼까요? 자, 일단은 기억하다. Remember. 맞나? 맞죠? 자, 같은 게 RR, EEE, MM, B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개, 3개, 2개 있는 상태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R끼리 또는 M끼리 이웃하도록 해달라 했으니까 일단 또는에 집중합시다. 또는 합집합이야, 교집합이야?
합집합이죠. 그래서 일단 얘는 합집합이에요. 아 그러면 합집합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 A랑 B 더한 다음에 그치 교집합을 빼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중복이 되는 것들을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R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구해보시고 M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구해보신 다음에 둘 다 이웃하고 있는 경우의 수를 빼시면 자연스럽게 합집합의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R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자 R끼리 이웃한다 했을 때, 자 이웃한다는 어떻게 배우니? 한 묶음으로 한다? 뭐야? 안 배웠어? 배웠잖아. 독학했어? 아 진짜로? 그냥 알기. 그러니까 R끼리 이웃한다라고 했을 땐 저는 R을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못하게 보따리에 집어넣어요. 되게 싫어하네. 표정이 역대급으로 안 좋은데 선생님이가? 그래서 R을 주머니에 집어넣으시면 얘네들이 떨어질 수가 없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나열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금 총 몇 개가 있냐면 주머니 보따리 하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까지. 그래서 7개를 나열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7 팩토리얼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게 3개, 2개가 있으니까 3팩, 2팩으로 나누셔야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리고 원래는 무슨 정리도 필요하냐면 이 보따리 정리도 필요해요. R끼리 원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 근데 RR 위치 바꿀 수가 없죠. 그냥 경우에서 한 개지. RR밖에 없잖아. 원래 여기가 A, B 들어갔으면 이 뺐고 뺐던 거 기억나지? 그러니까 A, B 서로 다른 거였으면 여기 보따리 정리도 해야 되니까 이 뺐고 빼야 됐잖아. 한 묶음으로 처리한 다음에 이 안도 정리했었잖아. 그렇잖아. 근데 이제 R은 경우의 수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왔어? 자 그러면 7팩 7팩까지는 보통 안 외우죠. 6팩은 외우시면 되죠. 6팩 뭐야? 720. 그래서 7팩은 7 곱하기 720이에요. 7 곱하기 6팩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얘가 6이고 2니까 6 곱하기 2로 나눠 주시면 120, 60. 그래서 420. 따라왔어요. 7팩은 참고로 5042예요. 네네. 자, 두 번째. M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도 구해봅시다. 자, M끼리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M을 이렇게 보따리 안에 집어넣으시면 되죠. 근데 R에 대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나 M에 대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나 똑같이 나오지 않겠니? 여기도 2개, 여기도 2개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는 똑같이 몇 개? 420개 나오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근데 R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에는, 그러니까 이 420개의 경우의 수에는 분명히 M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도 있지 않겠어? 신경 안 쓰고 했으니까. M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에도 R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분명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럼 R과 M이 모두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서도 셌고 여기에서도 센 거야. 그럼 한 번은 빼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래서 여러분은 중복인 교집합을 한번 빼셔야 합니다. 중복은 R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M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R과 M 모두 이웃한 경우의 수. 그러면 보따리가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하죠? M도 보따리 안에 집어넣으시고 R도 보따리 안에 집어넣으시면 지금 보따리 2개와 이 5개, B까지 총 6개. 그래서 6개를 나열하시면 됩니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6개를 나열하는 경우에는 6팩토리얼인데 서로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죠. 누가 같냐? 이 3개가 같죠? 그래서 3팩은 나누시면 되죠. 그리고 보따리 안도 원래 정리해야 되지만 그냥 경우의 수가 한 개씩 있지. R, R, E, E.
mm.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720을 6으로 나누셔서 120이다. 더하지 마시고 이건 빼셔야 됩니다. 그래서 840에서 120을 빼신 720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15번 해보실래요? 음. 30초만 더 해보세요. 자, 해볼까요? 자, 일단 15번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 0, 1, 2, 2, 3, 3 이렇게 6개를 가지고 6자리를 만든대요. 자, 그러면 지금 6자리 만듦에 있어서 어디만 신경 쓰면 돼? 맨 앞만 신경 쓰면 되죠. 맨 앞이 지금 0만 나누면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0은 못 온다. 자, 그러면 맨 앞에 지금 누가 올 수 있냐? 1이 올 수도 있고 2가 올 수도 있고 3이 올 수도 있죠. 여긴 케이스를 좀 나눠야 되지 않겠어? 1의 개수랑 2의 개수가 지금 서로 다르잖아.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서 풀어볼게요. 맨 앞이 1인 경우 자, 그러면 맨 앞이 1이라고 했을 때 남은 수는 5개가 있죠. 5개를 일단 나열하세요. 다 다르다 생각하시고. 그럼 5 팩토리얼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지금 같은 게 두 개씩 있죠. 그래서 이거를 2팩, 2팩으로 나눠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120을 2로 나누시면 30. 맞아요. 자, 두 번째. 맨 앞이 3이라면 3? 2라면 자, 한번 해봅시다. 자, 맨 앞이 2가 됐어. 그러면 2는 하나 이미 써버렸어. 그러면 지금 이 남은 5개를 가지고 남은 5자리를 채우셔야 되는데 5개를 채우는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을 하신 다음에 자, 2는 이미 썼기 때문에 같은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같은 건 3, 3만 있는 거 아니야? 남은 5개 중에서는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2팩으로만 나누셔야 됩니다. 따라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경우의 수가 60개이겠죠. 그리고 맨 앞이 3인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겠니? 맨 앞이 3이어도 똑같이 3의 개수는 2의 개수랑 똑같이 2개였으니까 여기도 60개가 나온다. 그래서 60, 60, 30 더하시면 150. 괜찮니? 왜 이상한 거 있어? 좋아요. 16번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살짝 다르게 있습니다.
자, 네, 30초 더 드릴게요. 자, 해볼까? 정신이 없네. 배고파. 어느 경지에 도달했냐면 지금 저 초코우유가 커피우유가 무슨 맛일까 상상하는 경지에 이르렀어. 참. 자, 밥 먹고 공부하자 얘들아. 너희도 밥은 먹으면서 해야 된다. 자, 해볼게요. 자, 일단 4개를 택하실 텐데 자, 지금 5개 중에 4개를 택하는 거니까 1을 제외하고 2, 3, 3 뽑을 수도 있고 2를 제외하고 뽑을 수도 있고 3을 제외하고 뽑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케이스를 3개로 나누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를 1을 제외한 2, 2, 3, 3을 가지고 여기가 내 자리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경우의 수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눈 거 아니니? 그럼 24를 4로 나눈 거니까 6이 되겠죠. 따라왔어요? 자, 두 번째는 2를 제외해서 1, 2, 3, 3을 나열한다. 경우의 수 몇 개? 4팩을 3, 3 같으니까 2팩으로 나누시면 되죠? 그럼 얘는 12개. 자, 마지막으로 3 하나 제외한다 생각하면 1, 2, 3을 나열하는 거죠. 2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12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12개, 12개, 6개니까 최종적으로 30개 이렇게 된다. 괜찮죠?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 경우의 수 아주 잘하시고 계십니다. 넘어갑시다. 자, 순서가 정해진 경우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순서 정해진 경우. 예를 들어 A, B, C가 있대요. 자, 근데 순서를 정해줬어. 무조건 A 앞에는 B가 와달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풀 때 원래는 어떻게 풀었냐면 순서 정해졌다라고 했을 땐 순서에 대한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뽑고 나서 생각하자라고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니?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조합을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뽑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제 얘에 대해 얘기를 해보시면 자, 조합. 자, 조합을 가지고 이 경우의 수를 구한다 치면 자, 지금 세 자리 중에 일단 A 앞에 무조건 B가 와야 되는 거니까 A랑 B가 들어갈 2개의 자리를 먼저 뽑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3개 중에 2개의 자리를 뽑아. 경우의 수 몇 개? 3, C, 2. 3개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3개 자리 중에 2개 자리 이렇게 뽑아. 3, C, 2로 뽑은 거예요. 자, 그러면 2 자리가 있는데 이 2 자리에 대해 A, B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2 팩토리얼이 아니라 지금 A 앞에 무조건 B가 와야 된다 했으니까 A, B로 써야 돼? B, A로 써야 돼? B, A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A 앞에 무조건 B가 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B, A로 써야 하는 거고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남은 C를 나열하시면 이렇게 경우의 수가 3개가 나온다.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니? 이런 식으로 원래 풀어, 조합으로. 근데 아까 우리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팩토리얼이랑 조합으로 풀 수 있었던 거 기억나요?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조합이랑 팩토리얼로 풀 수가 있어요. 팩토리얼로 한번 풀어보자. 자, 팩토리얼을 푸는 건데 지금 누구의 순서가 결정됐냐? A랑 B의 순서가 결정됐어. 그러면 A, B가 아니라 무조건 B, A를 쓸 수밖에 없지. 그럼 A, B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원래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팩토리얼로 쓰면 A, B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야? 2개가 나오겠지. 이 팩토리얼. 2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팩토리얼을 이용한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 A, B를 같다라고 보면 어떨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경우의 수는 3팩을 2팩으로 나누신 거랑 똑같아서 경우의 수는 3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진 것들을 그냥 같은 것으로 취급하시면 돼요. 어차피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오니까. 그래서 팩토리얼을 이용하실 때 순서가 결정된 것들은 같은 것으로 취급하라. 어차피 걔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순서가 결정돼서 같은 거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이라고 취급하시고 나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2개의 문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17번. 지금 A, B, C, D, E가 있어요. 자, C가 D보다 앞에 와달래.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같은 것으로 취급하자. 그러니까 지금 C랑 D의 순서가 결정이 되어 있는 거지. 무조건 C가 D보다 앞에 있어야 된대. 그러면 지금 A, B, C, C, E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C랑 D는 그냥 같은 거다. 어차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하나니까. 그러면 지금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 팩토리얼. 근데 C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0 이렇게 나오겠지. 따라왔어? 자, 근데 두 번째 방법. 원래 순서가 결정되어 있을 땐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뽑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조합으로 해결해 보는 것도 좀 클래식한데.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5자리가 있죠? C랑 D랑 들어갈 2개의 자리를 뽑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5개의 자리 중에 예를 들어 이 2자리가 C랑 D가 들어갈 자리다. 5 컨비네이션 2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나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열할래? CD 할래? DC 할래? C가 D보다 앞에 와달라 했으니까 무조건 CD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리고 남은 3개의 문자도 3자리에 나열하시면 되는데 3개가 다 다르니까 다 나열하는 방법은 3 팩토리얼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A, E, B 뭐 이런 식으로 나열되겠지. 그러면 얘는 10, 얘는 6, 그래서 60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푸시나 사실 똑같고요. 이 문제는 둘 다 좋은 방법이니까 둘 다 그냥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18번 문제도 해보실래요?
해봤니? 해볼까요? 자 일단 A는 2보다 앞에 있어야 돼. 그러면 A랑 E의 순서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이 둘을 같은 것이라고 봅시다. 그냥 E 대신에 A라고 쓸게요. 괜찮아요? 그리고 B랑 D도 마찬가지로 순서가 결정되어 있어요. 그럼 B와 D를 다른 거라 보지 말고 같은 거라 봅시다. 그러면 A가 2개, B가 2개 있는 거니까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6팩토리얼. 을 누구로 나누시면 되냐? 같은 거 2개, 2개니까 그치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720을 4로 나누셔서 180 이렇게 되겠죠. 좋습니다. 최단거리까지 안 할라 했는데 최단거리 그냥 할게요. 금방 하겠는데? 일찍 끝내면 일찍 보낼게요. 이게 좋지? 자자자자자. 최단거리 문제 해봅시다. 자, 최단거리. 자, 최단거리 문제는 실제 우리가 원래 배우긴 배웠어요. 경우에서 이제 합의 법칙을 가지고 하나씩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구해달라. 한번 해볼까요? 자, 원래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하나씩 셌었죠. 한번 해볼까? 일단 이 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1개, 여기도 1개, 여기도 1개, 여기도 1개 아니니? 그냥 일자로 온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위도 1개씩이죠? 그럼 여기로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오거나니까 1 더하기 1이어서 그치 2개. 이렇게 더해서 여긴 3개, 3, 4, 5, 6, 7, 15. 그래서 경우의 수는 15개다.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푸실 수가 있기는 한데 오늘은 이제 조금 우아하게 풀 겁니다. 자, 어떻게 푸실 거냐?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배웠으니까 자, 이걸 이용해서 풀어볼 건데 자, A에서 B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칸? 하나, 둘, 셋, 네 칸. 위로 몇 칸? 2칸. 그러면 오른쪽으로 4칸, 위로 2칸 아니니? 근데 요렇게 가도 되지만 요렇게 가도 되죠. 그러니까 뭐 요렇게 가도 되죠. 그러니까 지금 위랑 오른쪽에 대해서 이걸 순서가 지금 뭐가 있냐, 몇 개 있냐, 그걸 이제 우리가 구해보시면 지금 6개 있잖아. 근데 같은 게 지금 몇 개 있어? 4개, 2개 있죠. 얘네들을 나열하는 경우에서 한번 해볼까? 어떻게 돼? 몇 팩을? 그치, 총 6팩을 몇으로? 4팩, 2팩으로 나누시면 6팩은 720, 4팩으로 나누시면 얘가 24 곱하기 2죠. 왜 이렇게 이상하게 썼다. 누가 이렇게 계산하냐. 6팩, 4팩 나눠버리면 6 곱하기 5를 2로 나누시면 몇이다? 15다. 그래서 이제 합의 법칙 없이 이렇게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여러분이 최단거리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19번 빠르게 보세요. 자, 해볼까요? 해보셨나요?
오른쪽으로 몇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위로 몇 칸? 하나, 둘, 세 칸. 그래서 오, 위. 자,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개? 8팩을 5팩, 3팩으로 나누면 되지 않겠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8팩을 5팩으로 나누시면 8, 7, 6을 6팩으로 나누시는 거니까 6팩이래 6으로 나누시는 거니까 56 이렇게 되겠어요. 됐어요. 괜찮죠? 20번, 21번 하고 집에 갑시다. 20번 한번 해보세요. 일 분 30초만 더 고민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20번. 자, 일단 20번 같이 한번 해보면 A에서 P는 무조건 거쳐가야 하는데 Q는 지나지 말아달래요. 그럼 Q를 피해가야 되는 건데 사실 피해가는 게 쉽지가 않지. 그러니까 피해가는 게 쉽지 않다기보다 피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뭐 구하는 게 더 쉬워? 그냥 Q를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훨씬 쉽지 않니? 그러니까 항상 경우의 수는 선택이야. 너희가 그 문제 조건에 따른 경우의 수를 구하냐 아니면 반대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냐. 그러니까 지금 Q를 거쳐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더 쉽다고 한다면 Q를 거쳐가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신 다음에 전체에서 빼면 자연스럽게 거쳐가지 않는 경우의 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쳐가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어렵다 라고 한다면 거쳐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면 돼요. 좀 선에서 하면 되지. 선에서. 자, 그러면 일단 A에서 P를 거쳐 B를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 볼게요. Q는 신경 안 쓰고 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죠? 이게 전체 경우의 수. 자, 일단 A에서 P까지 가는 경우의 수. 5, 위. 3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지. 맞니? 그래서 3팩을 2팩으로 나누는 게 A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P에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 P에서 B까지 5, 위 몇 개? 7개를 4, 3으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7개를 4팩, 3팩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따라왔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3, 얘는 35 맞니? 그래서 105개가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냐? Q를 거쳐가는 경우의 수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 Q는 아무 신경도 안 썼으니까. 그래서 Q를 거쳐가는 경우의 수를 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사건을 구해보시면 A에서 P를 거쳐 Q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자, 일단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는 아까랑 똑같이 3팩을 2팩으로 나누신 거고요. 그리고 P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도 이 모양, 이 모양 똑같잖아. 여기도 3팩을 2팩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3팩을 2팩으로 나누시고. 그리고 Q에서 B로 가는 건 4칸인데 5, 위니까 2팩, 2팩. 그래서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3, 3, 9에다가 4C, 6, 54. 그래서 105에서 54를 빼시면 되겠죠? 최종적으로 경우의 수는 51개. 이렇게 나온다.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21번 해보겠습니다. 자, 21번 중요. 자, 보통은 경우의 수 문제가 최단거리로 나온다면 이 문제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통로가 훼손이 되어 있어. 너희가 지금 이쁜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훼손이 되어 있죠. 여기가 지금 훼손이 되어 있어. 자, 훼손이 된 경우. 자, 이때는 여러분이 뭘 신경 쓰면서 경우의 수를 구해 보시면 되냐? 반드시 지나는 점을 잡고 케이스를 분류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꼭 지나야만 하는 점들을 잡고서 케이스를 분류하시면 된다. 자, 근데 꼭 지나야 되는 점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꼭 여길 지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여길 지나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얘들아 봐봐. 자, B까지 가려면 일단 이 점에 가려면 B 근방으로 보셨을 때 요 점이랑 요 점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법칙 생각해보면 여기의 경우의 수 구하려면 여기랑 여기 더했잖아.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은 반드시 거쳐가야 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거쳐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여기랑 여기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랑 A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구한 다음에 B로 이어지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사실 여기 가려면 얘를 거쳐 가려면 얘까지 가려면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함에 있어서 이 점이랑 이 점을 알아야 되겠지. 근데 여기 가려면 이 점을 알아야 되겠지. 이 세 개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야. 이 세 개를 거쳐 간다.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이 세 개를 가지고 하는 게 싫다면 얘를 가기 위해 여기랑 여기를 구해야 되고 얘를 가기 위해 여기를 구해야 되고 얘를 가기 위해 여기를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네 개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야. 여기까지 따라왔어? 근데 이 네 개가 싫다면 모두 가능하겠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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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겠지. 근데 이게 난 너무 싫어. 그러면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가지고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겠지. 뭐가 제일 쉬울 것 같아? 이 별들 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겠어요? 이 별에 대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해서는 안 됐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해서는 안 됐고 여기서 여기 괜찮고 심플하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은 지금 훼손된 것들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들로 선택하셔서 케이스 분류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기울기가 몇인 직선? 약간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어 가시면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들을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야. 사실 너희가 이걸로 구하고 싶으면 이걸로 구해. 근데 이걸로 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 만약에 난 이걸로 구하고 싶어. 그럼 이걸로 구해.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제일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긴 하고 훼손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더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케이스는 분명히 존재하니까 그거에 대해 고민하는 건 당연히 좀 이로운 일이죠. 그래서 반드시 지나야 되는 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외운다기보다는 당연히 여기를 지나야겠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점을 P, 이 점을 Q, 이 점을 R로 잡고 A에서 P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의 수랑 A에서 Q를 거쳐 B로 가는 경우의 수랑 A에서 R을 거쳐 B로 가는 경우의 수 각각을 구해볼까요? 자,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시고 P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5팩을 3팩, 2팩으로 나누시면 된다. 얘는 6, 얘는 10, 60 따라왔어요? 자, A에서 Q 지나서 B 가는 거 A에서 Q 지나서 하나, 둘, 셋, 넷 4팩을 3팩으로 나누시면 되죠? 곱하기 Q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하나, 둘, 셋, 넷, 다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누시면 되죠? 4 곱하기 10이어서 40 따라오고 있어? A에서 R을 거쳐 B로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R로 가는 건 1점밖에 없죠? 그래서 경우의 수 1개 곱하기 R에서 B로 가려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래서 5팩을 4팩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5개 그래서 다 더하시면 105개가 나온다. 됐어요. 할 수 있니? 자,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냐? 자, 이거 주제 반드시 사오세요. 사오셔서 다음 시간에 내가 웬만해서 안 뽑아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 몇 번까지냐? 41번까지 숙제로 배우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부하실 분들은 나와서 좀 공부하라 하시면 스티커를 드리겠습니다.